들썩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역시 혼돈의 시대를 겪고 있는데요. 현 부동산 시장 동태 그리고 2008년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 변수에 대해서 최문섭 서울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하반기에 판교, 광교, 김포 등 소위 제2기 신도시 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인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얼어붙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정대로 분양이 잘 되리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미분양이 현재 공식적으로는 15만 세대가 넘은 상태고요. 네. 물론 그거보다 더 많은 물량이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건 올해 하반기에도 약 10만 세대 정도를 지금 분양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지금 최근에 서울 수도권 주변에 가까운 아파트 약 4개 지역에서는 약 1만 세대 정도를 분양하고 있는데요. 이 1만 세대 정도가 요즘에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요. 네. 최근에 용인 신봉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 4천 세대를 분양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분양이 허덕이 있고요. 실제 회사에서는 지금 분양을 하고 있지만 미분양이 확실하게 발표가 안 돼서 네. 몇 세대가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 가평 용인 지역에는 여전히 기획부동산 문제가 또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어떻습니까? 현장에 가보면. 기획부동산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용인 같은 경우는 경년철이 이제 공사 중인데 지금 공사 중인 그 주변에 인하가 많이 있거든요. 소규모로 땅을 잘게 쪼개서 파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이 이제 현재 허가가 잘 나지 않는 땅을 판다거나 그리고 네. 대부분 전화상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해가지고 계약금 100만 원 주면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무작정 따라가서 이제 손해보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가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철이 지금 공사 중에 있으니까 그게 호재거리죠. 실제는 가평 지역에서는 한강물을 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또 막상 현장을 가보면 워낙 산이 까파라가지고 집은커녕 그냥 사람이 맨몸으로 올라가기도 너무 어려운 곳이고요. 네. 그리고 허가가 당연히 내더라도 공사비가 땅값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기획부동산은 지금 수년째 지금 이런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단속을 해서 소용이 없고 네. 피해자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네. 아주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최대 인기를 끌었던 판교 신도시 프리미엄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왜 이 같은 움직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판교가 지금 최근에 또 분양하고 있는 게 한 1000세대도 나와 있거든요. 네. 판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전매 제한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5년에서 10년 정도 전매를 제한해놨기 때문에 일단 분양받은 사람 중에서는 대부분 실수요자가 있지만 약 30%는 투자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이 투자를 보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사실상 잔금 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팔려고 해도 전매 제한이 껴있기 때문에 팔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불법 거래로 찍히기 때문에 나중에 판 것을 알게 되면은 세금만 많이 받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명의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프리미엄은 지금 3억에서 최근에 1억 5천까지 내려가고요. 네. 앞으로도 얼마나 더 내려갈지 모르고 판교 로또라는 것은 옛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강남권 집가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강남에서 경기도 소위 경부축 벨트로 지금 집값 하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새 정부 들어서서 사실 재건축 완화를 해주려고 많이 광고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선거 때도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재건축 완화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광교 신도시가 상당히 많은 물량으로 지금 분양 예정에 있고요. 광교 시내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약 1000만 원대, 1300만 원대에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네. 지금 판교는 거의 분양가가 1800만 원대고 또 강남은 현재 재건축을 하고 있지만 아직 사실상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보니까 네. 강남 집값이 하락하는 것이 결국은 경기 남부 쪽까지 네. 정부 쪽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강남에 최근에 같은 강남권에 약 10,000세대 이상의 신규 물량이 있습니다. 잠실 1단지에서 4단지까지 신규 물량이 약 10,000세대가 넘는데 이것이 완공되고 나면은 당장 강남권에 입주할 사람들은 우선 오래된 재건축 시장을 보는 것보다는 네. 신규 물량에 전세를 가거나 또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결국 경기도 남부권의 집값까지 하락시킬 수 있는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당이라든가 용인의 실제 집값 하락 추세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좀 피부로 느끼기에는 보통 대부분 부동산에서는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내려갔다고 하지만 네. 사실상 1억 원을 깎아줘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분당 같은 경우도 웬만큼 지금 5천만 원 1억 그러면 깎아줘서 많이 매매가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1억도 아마 더 내려가서 1억 한 2, 3천만 원 깎아줘야
매매가 되는데 그것도 네. 실질적으로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뭐 1억 이상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고요. 용인 죽전이나 신봉동 그리고 주변에 이제 수지 같은 경우에도 광교 신도시가 들어선다 그러니까 많게 내린 아파트는 1억 5천만 원까지 하락하는 몇 평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보통 옛날 평수로 말하면 40평대인데요. 네. 지금 그 제곱미터로 계산하면 120제곱미터이죠. 네. 오히려 중대형 아파트가 많이 내렸고요. 네. 중소형 아파트는 대부분 그나마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급매물조차도 지금 소진이 안 된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소위 주택 투매 한파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나요? 그동안은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정말 믿지 않았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정책을 믿지 않고 반대로 갔었는데요. 지금 앞으로는 그 정책 중에서 전매 제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아파트까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청약 저축 통장이 아무리 있어도 점수가 높아야 분양이 되는데 점수 높은 곳에 가서 분양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신규 물량이 약 10만 세대가 지금 수도권 주변에서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1만 세대가 지금 물량이 올 하반기에 대규모로 쏟아지게 되면은 네. 그동안 이제 매매를 꺼렸던 그런 신규 청약자들이 점수가 많은 분에 한해서 청약 가점제라든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은 약 3.3제곱미터당 900만 원에서 1000만 원대 아파트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싼 아파트가 등장하게 되면 기존 아파트 값은 더 이상 오를 수가 없고요.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을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이어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강북 집값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들어 강남에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시세 움직임인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강북에는 지금 현재 그 재개발 지분이 네.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아주 싼 곳이 2,500만 원인데요. 이런 영향은 사실상 재개발을 해봐도 그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부동산 문제가 강북에도 여전히 지금 남아 있는데요. 처음 강북 아파트가 올랐을 때는 강북 주민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 3개월 동안 강북의 아파트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거래된 내용은 1%인데 그중에서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소규모 중소형 아파트를 많이 사들여서 네. 단실 내에 팔므로 인해가지고 아파트가 급등했는데요. 현재는 매매가 거의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찾는 사람도 없고 실질적으로 내놓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매매가 안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2, 3개월 전 강북 아파트 많이 올랐다는 것은 옛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전체적으로 부동산 값 움직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하반기에도 아파트 값이 갑자기 폭등하거나 그리고 특별히 어느 곳이 오른다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울 강남인 경우라든가 강북이든 요즘에 굉장히 기름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 즉 서울 수도권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에 있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값이 상승할 수 있거나 그리고 출퇴근할 때 굉장히 유리한 지역의 아파트 값은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않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이 가능한 지역 위주로 아파트 값이 조금 이제 상승할 기미는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신규 단지 그리고 서쪽에서는 청라지구 단지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남쪽에서는 네. 아무래도 광교 신도시가 가장 인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하반기에는 그 아파트 시장이 아무래도 소규모 그 분양가는 1,000만 원대 그리고 리모델링 했을 때에는 소규모 단지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문섭 소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